저는 안내배에서 침해 사고 분석 업무를 작년까지 했다가요. 저희가 이제 에이퍼스트 팀이라고 이름을 또 다시 명명하고 어, 포렌식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TI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TI 관련돼서 저희가 뭐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쪽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CTI 값진 위협 정보를 제공하다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갑진년이라서 제가 연초에 이걸 이렇게 딱 했는데 아직 아무도 요 이름으로 쓰시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식상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사이버 보안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하시죠? 우리 CTI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나서 항상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언제가 가장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각 CTI 업체들이 위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TA 명명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달은 2월입니다. 2월. 지금 몇 월이죠? 2월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위험한 달들이 있습니다.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0월, 8월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이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1년 내내 위험하다는 얘기죠. 요 오른쪽에 보이는 흰 머리가 있으신 분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이시고요. 이 제가 한 내용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격언이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2월도 조심해야 되고 7월도 조심해야 되고 1월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저희가 CTI를 하고 항상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CTI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정제되어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버 스레 피라미드 중에 하나인데요. 고통의 피라미드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해시부터 시작해서 IP, 도메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격자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TTP까지 올라가는 정보를 아는 것이 방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TA의 피라미드입니다. TA는 우리 스레드 액터라고 불리우고 이러한 공격들을 수행하는 공격자를 의미하고요. 이 TA의 피라미드의 맨 밑에는 스크립트 키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격 기법을 알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재미라면 재미를 가진 또는 의도된 돈을 벌려고 하는 공격자들 있겠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더 기술 난이도도 높아지고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룹 형태로 올라가게 되겠죠. 최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공격 기법들은 사실 밑에 있는 스크립트 키드나 테크니컬 스토커들이 하는 것들은 기존의 보안 제품들이 아주 잘 막고 있죠. 하지만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아주 장기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금전적 뒷받침이 가능한 이런 국가 배후의 공격 그룹들에 의한 것들은 사실 막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공격 그룹들의 TTP에 대한 정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근의 보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TA 업체들에서 우리 이 TAI를 어떻게 관리하고 TA의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마이터의 어택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 어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공격자들의 이 공격 기법 전 단계를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 보안하는 분들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는 딱히 TA를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외부에 나와 있는 보고서라던가 이런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걔네들을 모아서 TA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해주고 있을 뿐이고요. 마이터 어택에서는 그래서 TA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공격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겠고요. 현재까지 143개의 그룹 정보를 모아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멀피디아라고 하는 외국 업체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TA를 액터라고 부릅니다. 액터. 그리고 현재까지 556개의 액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는 앞에서는 몇 개였죠? 143개인데 여기는 556개입니다.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나죠. 이 멀피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우리 MISP라고 하는 IP 그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MISP를 통해서 수집된 그 정보들을 화면에 표현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침해 사고 분석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맨디언트, 저희도 맨디언트 같은 침해 사고 분석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싶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 맨디언트에서도 TA를 잘 관리하고 위협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발생한 사고로부터 어떤 공격 기법을 바로 뽑아내지 않죠. UNC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이 처음에 시작되면 UNC 일련번호를 붙이고 어느 정도 정보가 확보돼서 숙성이 되면 템프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APT 몇 번이라는 이름이 붙죠. 또는 금융 관련된 공격은 핀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PT 보고서를 가장 처음 본 게 2014년도 APT 1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을 거고요. 저희도 그때 그 보고서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 공격 그룹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다양한 APT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PT 1번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나온 게 APT 43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APT 그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핀도 13번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맨디언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TI 서비스의 화면 중에 하나고요. 이 TA는 APT 43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APT 43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맨디언트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UNC로 부여가 되어 있는 그 APT 43을 이루기 위해서 분석된 다양한 UNC 이름들이 수십 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수년 전부터 걔네들의 공격 기법에 대해서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APT 43이 누구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작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TI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TA 명명법을 바꾸기로 작년 4월 18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MS에서 얘기했던 TA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소 기호들을 많이 사용했었죠. 탈륨 이런 것들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을 모두 폐기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날씨로 TA 그룹을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블리자드, 그다음에 북한은 슬릿, 중국은 타이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하위 공격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미드나잇 블리자드, 포레스트 블리자드 이런 식으로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TA 이름을 부여할 때 그냥 바로 얘는 블리자드네 이렇게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없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임의의 이름을 붙여둡니다. 그 임의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되면 스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쪽도 이제 이름을 정식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레코디드 퓨처에서도 발표가 있으셨는데 레코디드 퓨처도 이 TI 쪽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신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TA 분류는 국가 배후,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하는 사이버 범죄 집단, 그리고 핵티비스트, 그리고 레코디드 퓨처는 특이하게 신종 악성 코드가 나오면 걔네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특정되는 TA다라고 하면 레코디드 퓨처는 색상으로 구분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차이나, 초록색은 이란, 보라색은 북한, 파란색은 러시아, 사이버 크라임은 회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명명을 하고 계시죠. 레코디드 퓨처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이 다양한 TA 그룹들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가마레돈, 뭐 아쿠아 블리자드, 뭐 프리미티브 베어 이런 이름에 불리우는 TA들을 레코드 퓨처에서는 블루 알파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앞에 있었던 맨디언트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절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격이 시작되면 태그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해서 그 해당하는 공격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 4개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고요. 그 상단에는 애드버서리, 공격자에 대한 거, 하단에는 빅팀, 피해자에 대한 거, 왼쪽에는 공격자가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뭐 C2나 아니면 사용하는 악성 코드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케이퍼빌리티, 그 공격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 그룹을 식별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TAG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보가 추가되고 하게 되면 이쪽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레드가 앞에 붙게 되고 뒤에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 이런 나토 포네틱 코드가 있죠. 그 나토 포네틱 코드를 붙여서 이름을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보고서를 보시고 저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은 러시아였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3개의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고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겠고요. 하단에 있는 빨간색은 중국에 대한 거구나. 오른쪽 위는 북한에 대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공격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델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코디드 피처에서 아까 보셨던 그 알파, 뭐 블루 알파, 블루 브라보 뭐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거는 현재 작년 4월 기준으로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룹은 9개,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 태그 그룹은 8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카스퍼스키도 TA 그룹에 대해서 또 이 공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카스퍼스키는 이제 국가 배후 공격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해당 언어를 사용을 하는 공격 그룹이다 정도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안 스피킹, 러시안 스피킹, 차이니스 스피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이름 중에 뭐 스카크래프트라는 공격 그룹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스카크래프트는 뭐 언제 처음 알려졌고 언제 발견됐고 뭐 주요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고 뭐 이런 정보들을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있죠. 아까 전 세션에서 그 스캐터드 스파이더라고 했던 것들이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명명한 이름인데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동물을 이용을 해서 TA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사이버 크라임이 스파이더예요. 그래서 아까 스캐터드 스파이더는 사이버 크라임의 공격 그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라는 고양이, 키튼이라고 붙어 있고요. 차이나는 판다, 러시아는 베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이 캐릭터를 가지고 TA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고도 이건 어느 그룹인지를 바로 식별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판다 하면은 그 눈이 멍들어 있는 것 같은 곰이 떠올라지실 거고, 그 곰이 이제 그 중국의 원수가 떠올르실 거고 중국으로 바로 연결이 되시겠죠. 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푸틴 대통령이 떠오르실 거고 이거 러시아구나 바로 연결이 되실 수 있겠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이긴 하지만 이 TA 공격 그룹들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NSHC에서는 이렇게 명명법을 가지고 계시고요. 섹터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몇 년 전부터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A, B, C, D, 뭐 J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는 북한, B는 중국, C는 러시아, D는 이란 등등 이렇게 명명법으로 자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섹터 A01 하면 이건 북한 관련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정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다만 앞에서 보셨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이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알아야 되는, 이 코드 매핑이 안 되면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형태의 표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명명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없었고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명명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외부의 타사에서 명명한 이름들을 저희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ATIP에서는 222개, 어제 기준까지 222개의 공격자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 해당 공격 기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ATIP가 이제 무료로 쓸 수는 없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만 유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라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공격 그룹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공격 그룹에 대한 정보와 IOC 활동하는 지역들, 관련된 공격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명명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정리했던 사례만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격 그룹 업체들은 이런 다양한 명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 세션에 발표를 해주셨던 그 프루프 포인트 방금 전에도 있었고요. 카스퍼스키도 마찬가지고 레코디드 퓨처도 다 이런 명명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련 번호로 되어 있는 코드와 패턴을 쓰시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들로 이용한 이름들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국내에 있는 업체 중에는 NSHC가 아까 코드 방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TA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TA를 구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의 체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사 기관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마다 보게 되는 TA의 활동은 되게 단편적인 면밖에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면을 보고 우리는 TA라고 이름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자의 이름을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공격자들은 그 기법들이 과거의 기법과 지금 기법은 또 달라지죠. 우리가 다 라자루스라고 얘기하지만 10년 전에 라자루스에서 활동하던 사람과 지금 라자루스라고 불리우는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거기에서도 조직 개편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진급해서 올라갈 거고 누군가는 또 퇴출당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고요. 그 공격 기법의 공격 기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는 보고 있고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름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공격이 우리는 그 스테이트 스폰서드 TA들 국가 배후를 갖는 공격 그룹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일반 업체들은 사실 갖고 있기 어렵고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보 기관 수준의 정보가 있지 않으면 그거를 사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 국가 배후를 명확하게 지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에서도 내부에서 이 분석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렇죠. 왼쪽에 위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타사에서 발간되는 보안 보고서들 또는 분석 결과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인들을 통해서 휴민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 또 이런 정보들이 다 모아져서 서비스가 되는 오신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거고요. 또 저희는 자체 센서가 있죠. 내부에 저희 백신을 사용하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로부터 올라오는 탐지 정보들, 또 그분들이 탐지됐어요라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것들, 또 저희 관제를 받으시는 고객분들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선별되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게 또 보고서로 생산이 되죠. 그게 다시 저희의 TI 서비스나 제품에 반영돼서 서비스가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이제 내부에 이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사용하는 조직은 저희 회사의 포렌식을 하는 제가 맡은 A-퍼스트 팀, 또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분석팀, 모바일 분석팀, 또 대응팀,
서트 팀, 다양한 팀들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저희 내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에이퍼스트 팀에서 침해 사고 분석을 나가서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뭐 다양한 형태로 이 사고를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인시던트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2024년 몇 월 며칠에 발생된 사건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관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어떤 공격자의 의도가 있는 사고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T에 의해 의도된 사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오퍼레이션들이 모이게 되면 저희는 캠페인이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보다 더 큰 개념이 캠페인이 되겠고요. 캠페인 정도가 되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국가를 뒤흔들 정도의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자루스에 대한 공격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캠페인 단위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 용어들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DoD 딕셔너리 오브 밀리터리라고 하는 자료에 보시면 요 인시던트와 오퍼레이션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시던트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액션에 의해서 발생된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이 사건들을 수행한 그 작전들, 어떻게 보면 택티컬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요 사건들의 요런 작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사이버 작전 정도를 더 넘어서야 되죠. 거의 사이버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DoD 딕셔너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용어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사실을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약간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는 그래서 오퍼레이션 뭐라고 부르고 어디는 캠페인 뭐라고 부르는데 그게 같은 수준의 레벨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이터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퍼레이션과 캠페인들을 다 캠페인스라는 걸로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걔네는 이제 캠페인이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모아서 관리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인시던트, 오퍼레이션, 캠페인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도시화를 해보면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시던트의 하나의 인시던트가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들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공격자들도 하나의 공격자가 하나의 업체를 또는 하나의 타겟을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시던트, 오퍼레이션, 캠페인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TA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어서 그거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보면 이 5가지 구분으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인텐션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인텐션에 따라서 이게 국가 단위의 공격 그룹인지 사이버 스파이라고 불리우는 건지 아니면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냥 범죄 집단에 의한 것들인지 저기에는 아마 랜섬웨어 갱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테러리스트, 핵티비즘 형태의 공격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자들의 기반되는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누구를 공격하는가가 사실 얘네들의 의도를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의 악성 코드로 그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우리가 TTP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또는 어떤 보안 제품을 어떻게 회피하는 방식, 공격의 흔적들을 삭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그 공격자들의 TTP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TA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가 되어야 사실 이 TA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TA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A를 분류를 하고 나면 이제 TA를 이름을 부여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업체들이 분류법을 가지기도 하고 자체 명명법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TA 명명법을 부여를 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TA 이름 자체가 그 공격 그룹에 대한 특징을 좀 바로 연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 방식은 저희는 좀 지향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APT-E, APT-E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또 뭐 섹터 D, 뭐 이런 식의 코드 방식도 분류 체계에서는 사실 좋은데 저희는 그 방법보다는 뭔가 그 공격자의 특징이 이름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격자에 대해서 볼 때 악성 코드가 공격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악성 코드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TA는 어떤 그냥 정형화된 또는 정적인 어떤 공격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격 방법을 바꾸고 뭐 어떤 보안 제품이 있으면 걔를 회피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면 그거에 대한 카운터 액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TA가 뭔가 살아있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정보가 TA 이름에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A 이름에 되게 멋있는 이름이 부여가 되면 좀 안 되겠다. 이 TA는 사실은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을 수행을 하는 거고 많은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공격 기법이 뭐 작은 데는 뭐 수십 개를 관리하기도 하고 많게는 아까 550 몇 개가 관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아진 것들이 커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지동물을 쓰기로 했어요. 절지동물. 절지동물의 뜻이 뭔지 우리 초등학교에 때 배우잖아요, 그죠? 다리가 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다리가 마디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절지동물이고요. 외골격으로 둘러싸여 있고 체절화된 몸에 관절로 되어 있는 부속지들을 가진 무척추 동물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절지동물을 쓸 거고요. 절지동물의 모든 절지동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절지동물은 대부분 애벌레에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지동물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는 애벌레 단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사상이 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절지동물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 아까 보셨던 인시던트 단계에서 어떤 공격자가 공격을 하게 되고 그 공격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의도를 가진 공격자라고 인지가 되면 얘를 unnamed TA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unnamed TA의 이름이 라바입니다. 그래서 라바 1, 2, 3, 4, 5, 6, 7, 8, 9에서 지금 저희가 라바 한 130번대, 40번대까지 가 있을 텐데요.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름이 부여가 되면 이제 네임드 TA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징그러운 사진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절지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인데 징그러워서 제가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징그러워 보이실 것 같아요. 멀리서 보셔서. 그래서 이 절지동물 또는 이 아스트로포드라고 하는 요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 이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시던트와 관련성을 좀 보여드리면 인시던트가 있고 그 인시던트에 뭔가 의도를 가진 공격자가 식별이 되면 저희가 오퍼레이션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오퍼레이션이 넘어가서 더 큰 단위가 되면 캠페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캠페인 오퍼레이션 인시던트를 수행한 애는 라바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다 내부에서 라바로 지칭을 해서 공격 그룹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더 확인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이름을 갖게 되죠. 이게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절지동물의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TA, 엔트, 비틀, 로커스트, 버터플라이 등등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이름들은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들에 대해서 이름이 어느 정도 명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각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름들로 부여가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왜 러시아가 와습입니까? 왜 북한이 엔트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고 느낌이 오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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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 각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와 그 곤충에 대한 것들을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북한 해커들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엔트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세미나가 끝나도 저걸 안 까먹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하려고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저 내용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TA 그룹들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 그룹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러시아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 이름들은 러시아면 다 와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칭을 부르게 되고요. 북한과 관련된 거는 다 엔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쪽에서 무슨 뭐 화이트 엔트라는 공격 그룹이 나왔다 그러면 북한에 의한 공격 그룹이다라고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TA를 어떻게 하고 아까 앞에서 인시던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얘를 누구는 언네임드 TA에서 TA를 올리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게 어떤 정량화된 지표로 이게 되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얘는 TA야 이렇게 할 수는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는 이 위협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팀이 있고요. 제가 인원수만 봐도 한 거의 5, 60명 넘게 되는 분석가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분석가 분들 중에 시니어 분석가들로 모여 있는 위협정보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인시던트를 오퍼레이션으로 올리고 오퍼레이션을 캠페인으로 올리고 또는 언네임드 TA를 TA로 명명하고 또는 반대로 TA 이름이 잘못 부여가 됐구나라는 것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업무 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자체적인 명명법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왜 딴 데도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니네 이름을 또 붙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TI에 활용되는 위협 사건들을 보는 그 시각과 그 방향성들이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얘를 스캐터드 스파이더라고 했으면 그거는 그 업체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걔를 똑같은 이름으로 저희 쪽에서 발견된 사건을 그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제 일치하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생겨왔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야, 니네 왜 안다리에라고 부르는 거야? 니네 이거 왜 라자루스라고 불리는 거야?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라자루스라고 한 공격 기법과 비슷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라자루스야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존에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위협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여한 건 이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명명법을 별도로 준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격자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에서는 물론 식별 안 해도 돼요. 식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그 악성 코드 또는 공격 방법들을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모두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막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작년과 올해는 다를 거고요. 올해 1월과 올해 2월은 다른 거죠. 그래서 TA에 대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격 그룹이 누구인지, 걔네들이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CTI 업체들이 이 자신들의 공격 그룹 분류 체계와 걔네들의 위협을 잘 관리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A를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딱히 명명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업체마다 자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이 없이 TA 이름을 막 부르고 명명하는 것들은 오히려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내므로써 이거를 누군가는 받아다가 또 잘못된 정보로 재생산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저희도 사실은 TI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기존에는 다 악성 코드 기반의 대응 제품들이 주된 저희의 사업 방향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한 2년 3년 전부터는 이제 TI 쪽으로 힘을 쏟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나온 명명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명명한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아까 보셨던 와스비 왜 와스비고 러시아를 지칭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